2012년 일본 가나가와현 지시시. 한 남성이 아파트 계단을 허둥지둥 올라갑니다.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는 게 어째 좀 수상해 보입니다. 그를 본 택배기사는 그런 그의 모습이 좀 수상해 보이긴 했지만 그냥 아파트 주민이겠거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택배기사가 아파트 문을 나서려는데 방금 본 수상한 남자가 향했던 곳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택배기사는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진 여자, 그리고 창문에 목을 맨 남자. 택배기사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둘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여성의 이름은 미요시 리에 33세, 남성은 코즈치미 히데토 40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연인 관계로 8년 전 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연인 간의 감정 싸움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추정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에 일본인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2004년) 25살이 된 리에는 후쿠오카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도쿄에 있는 디자이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리에는 활달한 성격으로 운동을 좋아했는데 특히 배드민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세타가야의 배드민턴 교실을 다니며 여러 명의 친구를 만나는데 그곳에서 코즈치미 히데토라는 남자를 알게 됩니다. 당시 32살의 히데토는 도쿄에 있는 사립 여자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으로 준수한 외모를 가진 유머있고 재치있는 매력남이었습니다. 막 도쿄로 이사와 친구가 없었던 리에는 히데토에게 호감이 생겼고 이내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선택이 그녀에게 비극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에는 히데토와 사귀게 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그는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항상 열등감에 빠져 있었고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리에 탓을 하며 하루 종일 리에를 괴롭혔습니다. 리에는 이런 히데토에게 점점 지쳐갔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히데토는 집안의 막내로 남부럽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학창시절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많았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히데토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 어렵게 도쿄 사립여자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취직할 수 있었는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라 언제 계약이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또 다른 학교를 구해야 하는 강박감에 늘 초조해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격차를 느끼고 의기소침해져 갔습니다. 그는 점점 사람들,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피해의식이 커져 조그만 일에도 크게 상처받으며 성격 역시 어두워지고 삐뚤어져 갔습니다. 매일같이 사소한 일로 자존심 상해하고 화를 냈으며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 등 온갖 악의적인 방법으로 리에를 괴롭혔습니다. 리에는 점점 히데토와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히데토의 만행을 견딜 수 없었던 리에는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리에는 히데토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히데토는 처음에는 그녀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녀에게 무섭게 소리치고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등 지속적으로 그녀를 위협하며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으나 결국 그녀의 끈질긴 요구에 둘은 2년간의 만남을 끝으로 헤어지기로 합니다. 리에는 히데토와 헤어진 뒤 심리치료사 미요시를 만납니다. 미요시는 히데토와 달리 자상하고 온화하며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히데토에서 시달리고 상처받았던 리에는 히데토로부터 받은 상처가 미요시와의 만남으로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한 지 일주일 됐을 무렵 리에는 몇 통의 협박 문자를 받습니다. 너만 행복해지는 건 용서할 수 없어. 배신에 대한 대가는 매우 클 거야. 이는 모두 히데토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광기 어린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떠올라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히데토를 수신거부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물러설 히데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가며 리에가 근무하는 직장에 전화를 거는 등 집요하게 그녀를 스토킹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리에는 남자친구 미요시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히데토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리에는 히데토로부터 해방된 듯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2008년 여름 미요시와 리에는 결혼에 꼴이 납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도쿄를 떠나 가나가와현 지시시로 이사했고 리에는 시바타에서 미요시로 성을 바꿨습니다. 사는 곳, 이름, 연락처 등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리에는 완전히 히데토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리에는 진정 자유를 찾았다며 자신만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끊어진 뒤에도 히데토의 집착은 계속됐습니다. 리에가 이사간 사실을 알게 된 히데토는 인터넷을 이용해 계속해서 리에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2010년 12월 리에는 결혼 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온라인 셀렉샵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홍보를 위해 자신의 작품과 결혼사진 등 일상생활을 종종 페이스북에 올리곤 했습니다. 리에는 히데토와 헤어진 지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히데토도 자신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히데토는 밤 미치광이처럼 여전히 리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리에의 페이스북을 찾았고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여 분노했습니다. 그는 당시 기간제 교사로 다니고 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리에가 사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그녀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에가 지시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히데토는 자신의 재산을 전부 처분해 바로 지시시로 이사합니다. 히데토는 매일 어느 한 절에 숨어 리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에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 그녀의 페이스북을 뒤지던 중 리에가 이 절에서 연부를 드리고 있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히데토는 리에가 다시 이 절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 절 주변을 염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계속해서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또다시 공포에 휩싸인 리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히데토와 그의 가족에게 리에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주의를 주지만 히데토는 되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며 도 넘은 광기를 보입니다. 이렇게 히데토가 막무가내로 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경찰에게도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저 말로만 주의를 주고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데토는 기고만장해져서 더 대담한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리에 남편 미요시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하거나 데이트 앱에 리에의 사진과 본명을 올려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하루는 리에의 이름으로 피자 100판을 주문해 리에의 오빠 회사로 보내기도 하고 매일 100통 가까이 되는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심신이 지쳐버린 리에는 다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리에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고 결국 히데토는 체포되어 2011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경찰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리에는 경찰에게 자신의 이름과 인적 사항 등을 절대 히데토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만 2011년 6월 히데토가 체포될 당시 경찰은 리에의 새로운 성과 현재 살고 있는 주소의 일부를 그에게 알려주는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훗날 이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경찰은
통상적인 체포 절차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뻔뻔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2012년 4월 9일 리에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3월 24일부터 17일간 히데토에게서 1089통의 문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문자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한 건 계약 위반이야. 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내놔. 등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그다지 심각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문자를 계속 보낸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다며 그녀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요코하마 검찰 역시 해당 행위가 어떤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작 그들은 리에의 요청으로 리에의 집 주변에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고 6개월간 그녀의 집 앞을 146차례 순찰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요? 6개월간 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고 착각한 리에는 경찰에게 이제 연락이 없으니 더 이상 그를 자극하지 말아달라며 부탁했습니다. 히데토로부터 벗어나 그를 잊고 살고 싶다는 리에의 간절한 바람이 이런 성급한 판단을 하게 만든 것일까요? 리에의 생각과 달리 히데토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경찰로부터 알게 된 리에의 신상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리에의 정보를 캐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립탐정까지 고용해 리에가 살고 있는 곳에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히데토는 야후 지식인에 지시시 코스보 6번지에 살고 있는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립니다. 예전에 제가 신세진 고마운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곳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찾아뵙고 싶은데 제가 그분의 집 주소를 모릅니다. 만약 이분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과 함께 리의 남편의 이름을 적어 글을 올립니다. 게다가 히데토는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 수십 건의 게시물을 올려 리에의 신상을 캐내려고 노력합니다. 글 중에는 자신이 17년째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히데토는 리에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집착적으로 매달렸고 그의 집착은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결국 리에의 집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가 고용한 2명의 사립탐정 중 1명이 그녀의 집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리에의 아버지인 척 지시시 관공서에 전화해 세금 체납 청구서가 왔는데 주소가 틀린 것 같다며 그녀의 주소를 알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2012년 11월 6일 히데토는 세타가야구 역에서 전철을 타고 JR 지시역까지 간 뒤 리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자마자 바로 숨겨둔 흉기를 들어 리에의 복부와 목에 상해를 입힙니다. 히데토와 리에를 발견한 택배기사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2층 창문에 목을 맨 히데토와 피투성이로 쓰러진 리에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바로 그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두 사람은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리에의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히데토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녀의 몸부림은 결국 이러한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건 후 히데토의 어머니는 여자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히데토는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히데토 어머니의 말에 정신과학연구소 야스모토 카즈미는 차가움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해 애정 결핍이 되고 이것이 과도한 집착을 만들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인들은 리에의 주소를 가해자에게 알리는 실수를 한 경찰을 비난했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이 같은 범죄는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니라며 스토킹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사람의 집착이 빚어낸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